엄마, 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컸어요.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35년간 모은 퇴직금 3억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부터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녀에게 무작정 돈을 대주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나중에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두 딸을 키운 평범한 주부 이혜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모성애가 어떻게 독이 되어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뼈아픈 고백입니다. 남편의 퇴직금 3억 원, 35년간 모은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작은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길래 엄마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돈으로 대구 신축 아파트 분양권 3채를 샀습니다. 이 평범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3억에서 마이너스 1억 2천 총 4억 2천만 원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딸아이는 이제는 카페 창업의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새벽 4시부터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35년을 다녔고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큰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고 둘째 딸 민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민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결혼하고 나서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어요.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가 민지야, 엄마도 마음은 있지만 돈이 라고 말하자 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유학도 안 보내주고 대학교 때도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컸어요. 친구들은 다 스펙 좋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저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미래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던데 우리 집은 맨날 돈 없다, 어렵다 그런 소리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뭔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빠 퇴직금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사업해서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요즘 카페 창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퇴직금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그것도 몇 배로 불려준다면서 당당하게.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못해준 게 많구나. 큰딸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큰딸은 결국 본인들 힘으로 어렵게 자리를 잡았죠. 둘째까지 그런 원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만 해도 최소 1억 원 들 텐데 남편 퇴직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빠듯한 현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게 말이죠. 2021년 3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 20년 지기 친구 순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너 요즘 투자 같은 거 해봤니? 무슨 투자요? 저는 예금밖에 모르는걸요.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요즘 부동산 분양권 투자가 대박이야. 우리 동네 주부들이 다 해서 돈 벌고 있어. 특히 대구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거기에 투자해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순자 언니는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말했어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 사놨다가 입주 직전에 파는 거야. 1년 만에 몇 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민지 창업자금 마련해야 하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민지 카페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일주일 후 저는 순자 언니와 동네 주부 5명과 함께 대구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는 생애 첫 분양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4제곱미터 7억 2천만 원 계약금 7,200만 원. 도장을 찍는 순간 퇴직금의 4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계약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 언니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혜정아, 우리가 산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올랐대. 6개월 만에 4천만 원 정도 올랐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민지 카페 창업 자금에 많은 도움이 되는 돈이었어요. 민지에게 소식을 전하자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저도 카페 창업 걱정 없겠네요. 그런데 며칠 후 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카페 창업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요즘 인테리어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입지 좋은 곳으로 얻으려면 예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더 들어요.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해요. 엄마가 투자 잘하시니까 한 채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 순자 언니가 또다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혜정아,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권 매매 물건이 나왔대. 이번에는 범어동이야. 수성구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지. 민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주자. 수성구 범어동 84제곱미터 7억 8천만 원. 그런데 민지의 요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사고 싶은 커피 머신이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해요. 이것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카페 성공하려면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야, 엄마도 한계가 있어. 엄마, 지금 분양권 투자 잘 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 부모님은 훨씬 더 많이 해주시던데. 저만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해야 하나요? 남편에게 얘기하면 반대할 게 뻔했지만 딸의 요구 앞에선 어쩔 수 없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한 채 더 계약하기로 했어요. 여보, 하나 더 계약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정아, 내가 한 채만 하라고 했잖아. 너무 위험해. 걱정 마요. 첫 번째 것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욕심 부리면 안 돼. 이제 그만해. 하지만 저는 이미 민지에게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순자 언니가 또 전화했어요. 혜정아, 이번에는 달서구 쪽에서 대형 평형 금매가 나왔어. 102제곱미터야.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급하게 처분하려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달서구 102제곱미터 8억 5천만 원. 이번에는 퇴직금만으로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1억 정도니까 입주하고 나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지. 2022년 3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징조는 이미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아파트 분양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공급량 중 하나였어요. 수성구, 북구, 동구. 어디를 가나 새 아파트 현장이 보였습니다. 마치 대구 전체가 공사장 같았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나오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2021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0.5%에서 시작된 금리가 1%, 1.5%, 2%로 계속 오르더니 결국 3%를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대출 규제도 강화됐어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모두 받기 어려워졌고 받았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매수세가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대구의 특성이었어요. 실제로 살 사람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희처럼 말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2022년이 되자 더욱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분양한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거예요. 수성구, 북구, 동구에서 한꺼번에 수만 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 사람은 없었어요. 전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원래 분양가보다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급매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말이죠. 강남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수성구는 결국 대구라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대구에서 1순위 청약도 미달되고 계약 포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졌어요. 거래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호가는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올랐을 땐 실제 대출금리는 6%가 넘었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이거 버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2달 후 남편이 우편물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혜정아,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언제 1억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온 집담보대출 이자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 분양권을 하나 더 샀어요. 뭐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했다고? 그것도 우리 집을 담보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35년 동안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이제 집까지 위험해졌잖아. 미안해요. 민지를 위해서. 민지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된다는 거야?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처음으로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사모님, 요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세가 좀 주춤해졌어요. 얼마나요? 8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억.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고점에서 5천만 원이 떨어진 거였어요. 일시적인 거겠지. 입주하면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7억 5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7억 5천. 제가 7억 2천에 산 첫 번째 분양권이 고작 3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은 거였어요. 중도금 대출 이자 나가는 거 생각하면 옳은 것도 아니었어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80만 원이던 이자가 어느새 120만 원을 넘어섰어요. 남편의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이자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달 부족한 돈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메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매달 이자 120만 원에 카드비까지 3천만 원이 됐어.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당장 다 팔아. 더 이상 못 버텨.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우리 망할 때까지.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혜정아, 정말 마지막으로 말한다. 당장 정리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35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저는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5월이 되자 더욱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아무도 안 사려고 해요. 6억에 내놔도 문의조차 없어요. 6억. 1년 전만 해도 8억에 가까웠던 가격이 6억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입주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잔금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5억 5천만 원이 최대 한도예요. 제가 계약한 금액은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은 5억 5천만 원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1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는 첫 번째 분양권을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에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5억 원에 팔렸어요. 그날 밤 계산해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7억 2천에 샀던 집이 겨우 몇 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중도금 대출 이자만 수천만 원을 냈거든요. 이렇게까지 금리가 인상되는 건 제 계획에 없었어요. 각종 세금과 수수료까지 합치니 총 2억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분양권은 더 참혹했어요. 잔금 납입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순자 언니에게 전화해봤지만 언니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혜정아, 미안해 나도 지금 대출해주는 은행 찾아서 상담받고 있어. 우리 너무 욕심냈나 봐. 언니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함께 희망에 부풀어 투자를 시작했던 주부들이 모두 같은 나락에 빠진 거였어요. 결국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되고 분양권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금, 그동안 낸 이자와 위약금까지 합쳐 2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분양권이었어요. 입주는 했지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사모님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세금도 3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5천. 제가 8억 5천만 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3억 5천이라는 거였어요. 전세금으로는 대출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더 깊은 늪에 빠져야 했어요. 총 손실 규모 4억 4천만 원 이상. 퇴직금 3억 원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1억 2천만 원의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엄마, 그게 제 잘못인가요? 엄마가 욕심부려서 세 채나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카페 하나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부터 오피스텔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월 12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청소 야간 근무로 월 120만 원, 낮에 하는 가사도우미 일로 월 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한때 분양권 투자로 큰 돈 벌었다며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시급 9,620원을 받으며 남의 사무실 화장실을 청소하게 된 거였어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지가 제가 청소하는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엄마, 민지가 청소복을 입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정말 후회돼요. 민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계속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유학 얘기며 친구들 부모 얘기며 그런 말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민지야,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카페는 언젠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더 존경스러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엄마가 35년 동안 모으신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래서 조금씩 보탬이 될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제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창업 자금이 아니라는 걸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가 저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민지도 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하는 순간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노후 자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해요. 저는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 아르바이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10년 후에는 빚을 다 갚고 작은 집에서 남편과 둘이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민지와 수진이가 저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